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애틀란타의 스톤 마운틴 정상에는 수백 명의 한인들이 모여 새해 첫 해돋이를 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은 덕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저마다 가진 소원과 행운을 기원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몇몇 한인단체 회원들은 함께 새해 첫 해를 맞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문화원의 사물놀이팀이 스톤 마운틴 정상에서 연주를 펼쳤는데요. 흥이 난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한편 체육단체 회원들은 조지아 한인산악회 이은선 회장의 자택에 모여 떡국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회장은 자택이 스톤 마운틴 입구에 있어 매년 해맞이하러 오는 한인들에게 떡국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친이란 반미 시위대에 이틀간 공격을 당했는데요. 급기야 미군 750명이 현지에 긴급 파병됐습니다. 그 중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 있는 82 공수사단 소속 낙하산 부대원들도 포함됐는데요. 새해 첫날인 어제 수송기를 타고 이라크 현지로 떠났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전날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피습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파병을 인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시위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겨냥한 미군의 폭격으로 민병대 지도자들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병된 부대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를 관리할 애틀란타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10월부터 출범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야당 측 추천위원이 결정되지 않아 공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1명,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장이 영사 중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위촉된 위원회는 재외선거관인 조선희 영사와 중앙선관위가 지명한 김형경 애틀란타 한국학교 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나세림 호남향후의 사무총장이 전부입니다. 국회 교섭단체로 재외선관위원 추천 자격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 추천위원을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애틀란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해당 정당에 신청한 인물이 아직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선관위는 재외투표소 설치, 투표관리, 재외선거 홍보와 선거범죄의 예방, 단속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1986년 8월생인 제바스티안 크루츠가 다시 한번 세계 최연소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크루츠 전 총리는 어제 국민당과 녹색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총리직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32살이던 지난 2017년에 총리가 된 크루츠는 지난해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당과 결별하고 9월 총선에서 국민당을 승리로 이끈 인물입니다. 이번 녹색당과의 연정 결정으로 녹색당은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파격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의약품 공급망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3axis에 따르면 미국 내 주요 제약사들이 새해부터 평균 5% 정도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약 200여 개 의약품 값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번 가격 인상이 10%를 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유방암 검사를 위해 촬영된 메모그램 판독을 영상의학 전문의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유방영상실장 콘스탄스 레먼 박사 연구팀이 미국과 영국에서 진행한 테스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경우 암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판독되는 경우가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보다 9.4% 적었고 암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판독된 경우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5.7% 적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의사들이 잡아낸 유방암을 인공지능이 놓친 경우도 있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준은 아직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사건에 대해 수사해왔던 검찰이 국회의원 28명과 보좌진 및 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기에는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4명과 이종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포함됐는데요. 이번 무더기 기소로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법상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야당 죽이기 기소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자 검찰이 보복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이번 집단 기소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로 낙선한 후 미국에 체류 중이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어제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의 정치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싸우는 동안 미래 세대들이 착취당하고 볼모로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면서 이제는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했는데요. 정계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익명으로 동전을 기부하고 사라지는 동전천사가 부산 해운대에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동전이 가득 담긴 종이 상자가 해운대구 반송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달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배달된 동전은 총 72만 6,920원이라고 합니다. 처음 동전천사가 나타난 것은 지난 2005년인데요. 한 남성이 좋은 곳에 써달라며 동전이 가득 담긴 종이 상자를 놓고 간 것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2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